안녕하세요, 이창입니다. 그동안 여러 영상을 통하여 전원주택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시리즈는 실제 건축 진행 과정에서 건축주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리즈는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써니빌 양평 전원주택 단지 내에 8-1번 주택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택이 지어질 땅의 지번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단성리 산 289-74번지와 그 우측의 논 일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이후로는 대상 토지라고 부르겠습니다. 땅에 대한 정보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내의 토지 이용 계획 기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조회하고자 하는 지번을 입력하면 해당 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지번을 검색해보면 그림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보아야 할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부분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서 용어 사전도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관리지역을 찾아보면 그림과 같은 표가 있습니다. 표에 보면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건폐율은 전체 땅의 면적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대상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이므로 건폐율이 20% 이하입니다. 즉, 땅이 100평이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20평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적률은 전체 땅의 면적에 대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1층 20평, 2층 20평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 연면적은 40평이 됩니다. 대상 토지의 경우 80%까지 가능합니다. 땅이 100평이면 용적률은 80평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보전관리지역 100평의 땅에 지을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집은 바닥 면적 20평으로 해서 4층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용적률을 구할 때 지하층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전관리지역 100평의 땅에 지을 수 있는 집의 최대 규모는 바닥 면적 20평의 집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 토지는 555제곱미터로 분할하여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아직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토지가 대지로 전환되지 않아 산 289-74번지에 489제곱미터와 우측의 1215-22번지의 답의 일부가 합쳐져서 최종 건축물 준공 이후는 555제곱미터의 대지로 변경이 될 것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산 289-74번지의 땅과 우측의 1215-22번지의 답의 경계선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산이 들어간 번지와 그렇지 않은 번지 두 개가 합쳐져야 될 경우 이런 식으로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3번지는 임야도의 그 모양이 정의되어 있고 그 외 농지들은 지적도의 그 모양이 정의되어 있는데 두 가지 도면의 축척이 다르고 서류 자체를 완전히 서로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같은 화면에 그리게 되면 이상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렇지만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 허가를 받게 되면 산 번지로 된 땅이 등록 전환을 거쳐 지적도로 옮겨오면서 제대로 정리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축비 외 건축 비용 및 주의사항 편에서 다루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토지에 건축 허가를 낸 땅의 모양은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8-1이라고 표시된 부분입니다. 동서로 길쭉한 형태의 땅입니다. 허가를 요청한 도면상의 그림에서는 좌측 임야와 우측 답을 포함하여 그림과 같은 크기로 분할되도록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555제곱미터이고 약 168평입니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보통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 외에 공유지분도 같이 포함하여 매매를 하게 되는데 대상 토지의 총 분양 면적은 639제곱미터이고 평수로는 193평입니다. 써니빌 양평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공유지분을 12%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단지가 개발될 때
전체 면적에 대비하여 도로를 비롯한 공용 면적은 약 20% 정도가 되는데 써니빌 양평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의 도로 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전원주택 단지의 땅을 분양받을 때는 분양 면적과 실제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제 대상 토지에서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공유 지분을 제외하고 실면적이 168평이므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168 곱하기 0.2는 33.6평이 최대입니다. 실제 건축 시에는 이 최대로 가능한 면적보다 다소 적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건축 중 시공상의 문제 등으로 면적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너무 빡빡하게 최대치로 설계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상 토지의 경우 최대 바닥 면적을 30평 정도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대상 토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 168 곱하기 0.8은 134평입니다. 전원주택 시공 시에는 보통 건축물의 연면적을 60평 이하로 많이 하는데 60평, 즉 연면적 2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건축 신고가 아니라 건축 허가 사항이 되고 건축 시 감리를 받아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연면적 60평 이하로 설계를 합니다. 이런 법적 기준이 아니더라도 요즘의 전원주택 설계 추세가 집을 너무 크게 짓지 않는 방향이므로 현실적으로 60평 이상 집이 설계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집을 30평 단층을 지을 생각이고 해당 지역이 보전관리지역이라면 땅을 몇 평을 구해야 할까요? 건축 면적을 건폐율로 나누면 됩니다. 30 나누기 0.2는 150, 즉 150평 이상 되는 땅을 구하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땅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